여태껏 7, 8년간 데이터들을 봤을 때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던 자리들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74.m이라고 돼 있죠. 전체 유통량 중에서 대부분을 매집을 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 일본의 금리 인상이 또 마무리가 되고 나니까 이더리움이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딩 물량이 청산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청산 문제들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금리 인상 이후에 청산 문제가 다시 발생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 최근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이 최근 금리 인하 12월 달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같이 급등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금리 결정이 마무리가 되고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재료 소멸로 이어지게 되면서 상승분이 반납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일본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뭐냐? 이제 선반영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 선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2년물, 일본의 2년물 국채 수익률을 보면 된다. 이렇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단기물 같은 경우는 정책 금리가 미리서 선반영되는 부분들, 선반영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채권 수익률 2년물짜리도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11월부터 해서 10월부터 해서 사실 금리 인상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10월달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추후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엔캐리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라도 걱정되시면 2년물짜리 수익률, 채권 수익률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CPI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대폭 하회를 했습니다. 하회를 했는데 이 물가가 안정된다는 것은 통화 정책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저번 파월이 얘기를 했을 때 2026년도 금리 인하는 단 한 차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물가가 계속해서 안정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금리를 2번, 뭐 또 많으면 3번까지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시중에 통화량이라는 게 넘쳐나기 때문에 현재 이런 시장의 자금들이 위험자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세장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높아지게 된다라면 결국 물가가 안정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 왼쪽에 보시면 어떤가요?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또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상승분이 일부 이렇게 새벽 4시경에 반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보시다시피 이 통계, 현재 이 결과에 대한 데이터 값이 부정확하다, 왜곡됐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나왔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CPI가 좋게 나온다고 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CPI 떨어진 게 어떤 쪽이냐면 바로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렸었잖아요. 자, 주택 쪽이에요. CPI, 주택 인플레이션 둔화 이런 얘기 제가 써놨잖아요. 그렇죠? 이 주택 쪽에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가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통계 처리 방식에서 과장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과장이 되게 나왔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결과 데이터 자체가 불확실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를 좀 더 관점을 여기에다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죠? 자, 지금 제가 물가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예요? 바로 금리 결정, 통화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 CPI와 PCE를 두고 봤을 때 통화 정책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데이터가 뭘까요? 바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예요. 그쵸? 그런데 지금 제가 써놓은 글들을 보게 되면 어떻죠? 자, 연준은 PC를 더 많이 보는데 이 CPI 주택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PCE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CPI에 대한 문제보다는 오히려 PCE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 결과값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쪽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 결과 데이터 자체가 안 좋다, 불확실하다 라는 걸 떠나서 우리는 결국 PC에 관점을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런 이슈들보다 PC에 대한 결과값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PC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은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오는 물가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록 색깔이 코어 PC거든요. 그리고 주황 색깔이 PC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결과치 12월치만 보고 봤을 때 이미 10월 달부터 해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역시나 대폭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결과 데이터가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데이터들을 제외하고 2.7% 정도, 2.8% 정도 수치가 나온다라는 것은 되게 안정적으로 물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CPI에 대한 문제들은 사실 PCE가 발표 나오게 된다면 바로 사라질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때요? 자, 상승하고 나서 18일날 CPI 발표 이후에 상승하고 나서 강하게 지지 라인에서 지켜주고 현재 소폭 반등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CPI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등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하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현 시장은 불확실한 시장이고 불안정한 시장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단발성 악재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잡으려고 계속 매수를 하려고 바닥을 노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은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월 15일이 지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1월 15일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앱스타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앱스타인 사건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나왔던 건데요. 자, 보시면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앱스타인 사건에 대해서 유명 인사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트럼프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빌 게이츠 사진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한 사진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나왔던 사진들을 그대로 저는 봤고,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마 문제가 조금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제가 그냥 구독자 방에만 따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퍼지게 되면 시장에 조금 이제 또 단발성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미국의 정치적인 부분들도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암호화폐 정책을 이끌고 있는 당이 어디죠? 공화당이죠. 공화당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트럼프 입장에서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게 된다라면 결국 지금 암호화폐 정책 자체를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자, 1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해가지고 암호화폐 정책이 있는 거 아시죠? 자, 이 모든 정책들이 통과될 때마다 이더리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상승세를 이끌어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책들이 이제 통과되는 데 있어서 연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게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앱스타인 사건들이 과연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경계심을 좀 어느 정도는 갖고 보실 필요가 있어서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코인 시장에 제가 이런 정책들이 연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이 공화당이 만든 정책이고 이런 공화당이 문제가 생기면 연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암호화폐 법안을 만들었을 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이런 암호화폐 법안, 지금 만들어 놓은 법안을 못 바꾸게 만들어 놨어요. 다음 대통령이 와서 암호화폐 정책을 폐기한다 해도 폐기를 못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지금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달러 채권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잖아요. 미국 채권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상 암호화폐 산업이라는 걸 우리가 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사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언제 반영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혹여라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한 번씩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오늘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 좀 어떠셨나요? 지금 계속해서 이슈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해석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진짜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현재 제가 오늘, 어제, 그제 계속 여러분들께 이더리움 바닥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자리가 2,800불, 바로 418만원 자리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자리가 이분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기관 세력들에 대한 매수 단가예요. 이 매수 단가를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태껏 7, 8년간 데이터들을 봤을 때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던 자리들이에요. 그만큼 강한 지지 구간이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이 현재 위치를 강하게 지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까지 패닉셀이 나왔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지금 손절하거나 매도를 하신다면 바닥에서 매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잘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다 왔습니다. 좀만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힘드실 수 있겠지만 이 바닥에서 매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이더리움이 반등이 나오게 되고, 또 이더리움이 먼저 반등 나온 이후에 이런 자금들이 알트로 움직이고, 알트로 움직이되 모든 알트코인들이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이슈화되는 코인들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새벽에 보통 이슈 기사들이 나온다. 왜? 대부분 코인들이 다 해외에서 만들어진 코인이다 보니까 새벽에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죠? 오늘 홀로월드 AI 제가 91원 이하에서 나갔었잖아요. 어저께 이슈 나온 거 제가 올려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8시, 10시 좀 넘어가지고 이슈 나오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던 거고, 오늘 시장 반등 나오니까 부각되면서 급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닥이 91원이고 100원까지 급등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이슈가 있는 코인들은 여러분들이 꼭 관찰하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코인들로 자금들이 쏠리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코인들로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솜니아도 이슈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410원 이치들 추천드렸었고 500원까지 급등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주말 동안에도 하나 무브먼트 나갔었지만 솜니아, 그리고 뭐 무브먼트,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홀로월드 AI까지, 그렇죠? 이 3개 정도 매일매일 나가진 않지만 이슈 있는 대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해도 사실 40% 정도는 수익을 볼 수가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수익 챙겨가고, 현금 마련되면 추가 매수 시점들 오게 되면 추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이 시장 잘 이겨 나가실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정보들 정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들이니까 한 번씩 영상 올라오면 꼭 봐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 구독자방 보시면 여기 댓글란에 링크 보이시잖아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요, 여기 저희 구독자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누르시고 제출 버튼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저희 구독자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저 코인아빠가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코인아빠입니다. 저희 구독자방 링크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내드리면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저희 구독자방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들어오셔가지고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 1000만 개에서 1억 개 사이를 들고 있는 세력들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74.M이라고 되어 있죠. 보시다시피 이거는 7,400만 개입니다. 자, 전체 유통량 중에서 대부분을 매집을 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력들이 물량을 턴 것도 아니고요. 걱정하지 않고 잘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또 이슈 갑작스럽게 또 나오게 되면 바로바로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저희 영상,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좀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